성역 없이 비판하는 모두 까기 시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 때문에 네.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2주 만에 3주인가? 뵙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떠한 메모지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예.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 뭐 공부해야죠. 평소에 많이 봐야죠. 아니 공부를 하지만 뭐 우리 이제 정치인들 패널도 보면 메모지도 많이 갖고 오시고 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항상 그냥 빈손으로 덜레덜레 오시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항상 공부가 다 되신 거 아니냐. 박지원 원장만큼 나이가 그래 되면 모르지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이 해외 순방 부분인데, 먼저 이 질문을 좀 출국 전부터 김건희 여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 논쟁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야당에서 지금 민생행보 이재명 대표는 민생행보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뭐 고민정 의원이나 몇 사람이 김건희 여사 출국 뭐 동행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엇박자가 나는데 예. 건드리고 싶을 거예요 계속. 근데 결국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식으로 민생행보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맞다. 이번에 그 영국, 캐나다, 뭐 유엔 뭐 많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난 나토 회의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반면교사 삼아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민주당이 이 이슈화 시키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도로 자기 발등 찍게 된다. 또 그게 그런 건지 지난번에 나토 때는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단독 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심스럽게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제발 국민들 안 아프게 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수를 하지 말아 달라. 한편에서 실수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네. 이번에 일정들이 빡빡하더라고요. 네. 또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정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일정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일정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도 좀 믿고 이제 텔레비 볼 수 있도록 TV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빠르긴 한데 순방 다녀온 후에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추석 세면은 지지율이 오를 거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예상하시고 또 30% 35% 가까이 갈 중반까지 거다 이렇게 갔습니다. 했는데 지지율 조금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돌아와서 이제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영수회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네.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대통령 3자 간의 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협치의 길을 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을 버리고 갈 거냐.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 지지율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지율에 유리한 거죠? 서로 인정을 해야죠.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사법조사는 사법조사대로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은 국회의원들 혹은 또 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뭐 그거 인정 안 하면 저쪽에서도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결국 누가 손해냐?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손해죠. 자, 다음은 윤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입니다. 자,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준석 대표에게 무리수다라고 또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뱉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늦었어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불복이라고 보거든요.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의 대선 불복이다 이거는.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데
부끄럽잖아요. 본인의 성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불거진 문제고 네. 또 그것을 중간에 사람이 그것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에 들을 말은 있지만은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나서서 선출되고 당선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좀 늦었다. 어허. 저는 그래 보지만은 이번에 뭐 윤리 여론 입장에서 명확하잖아요. 뭐 제명이든지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출당 조치라든지 뭐 이런 출당 권고 뭐 이런 게 권고하면 있죠. 뭐 예. 열흘 안에 이 제기 안 하면 자동 출당되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긴 한데 원래 한 29일 정도 열리기로 했는데 10일 정도 당겨진 상황인데 유 대표는 대통령 순방하면서 외국에 있을 때 자신을 징계하는 거 아니냐, 윤심에 또 반영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생각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순방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견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해라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이슈몰이죠. 오히려 뭐 윤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정당에 해를 끼치는 당원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간에 윤리를 열을 수 있고 그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윤리는. 이거를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유엔 뭐 인권 구범 얘기도 하더라고요.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할 말 다 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양두구역도 얘기하고 뭐 개고기 여러 이런 가지 거. 뭐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것도 과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과한 거죠. 그거는 아무튼 같은 당에 있었던 예. 당 대표가 지금 자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말은 국민들이 그래 판단 안 하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이번을 계기로 한번 좀 더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각 정당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네. 윤석 대표로 이게 대표되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걱정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 이 부분도 윤석 대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네. 전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입니다. 의원총 열어서 새 원내대표 선출 예정인데 두 입하전이에요. 주호영 그리고 이용호 의원. 결과는 뭐 주호영 의원으로 되겠죠. 어대주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차피 대표는 주호영. 그걸 들어보셨습니까? 어대명이 어대주인데 어대주라는 얘기가 있긴 아무튼 한데.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가처분 신청에서 없어졌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면은 권선동 원내대표하고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특히 야당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조금 입장은 저랑 좀 다르지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뭐 친구인데 뭐. 친구입니까? 근데 아무튼 예. 야당한테 여당은요. 네. 야당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여당이 베풀어야 된다. 그럼요. 야당한테. 그래서 예.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고 예. 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할 거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 하실 것이다. 자, 28일 날 있을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문. 여기 아마 글쎄요, 이거 제명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추가 징계로 제명이나 뭐 출당 권유 같은 게 나오면 가처분 신문도 이거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명 문제가 예. 가처분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제명되면은 또 이준석은 가처분, 그렇게 가처분 이준석. 뭐 그러니까 제명되면 가처분 하겠죠 또. 뭐 또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한 번 두 번 가처분인데 이제는 별로 국민들 관심 없어요. 예. 그냥 아이고 뭐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하는가 보다 이 정도인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네. 인용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제가 뭐 이래저래 물어봐도 국민의 비대위도 그렇고 무조건 인용 안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지난번도 인용 안 된다 예. 했는데 인용됐잖아요. 대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도로 주호영 이제 대표 비대위원장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만약에 비대위가 없으면 없어지면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선출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가는 그 형태는 아마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켜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뭐 주호영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도로 주호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예. 아무튼 강공을 가다 보면은 되게 약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제명 나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넣을 것이다. 그럼 7차 가처분, 8차 가처분 될 수도 있는데 당내 갈등은 더 커집니까? 아니면 이게 더 이준석 대표가 제명되면요, 예. 이제 봉합됩니다. 끝납니까? 이제 왜냐하면 당 내에서 전 대표 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대표하고 제명된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원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봉합 상황으로 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개혁 뭐 이런 청년 이런 기조로 이제 창당 상황으로 준비를 하겠죠. 창당으로 본인이 제3의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해보죠. 정치인문 10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아마 뭐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총선 압승 이끌고 정권을 재창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 보면 당권 도전 하겠죠.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저는 안철수 의원을 보면은 2012년에 9월 19일 날 네.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2달 만에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주고 철수해버려요. 네. 근데 그게 뭐 10주년을 기념할 겁니까? 부끄러운 거지. 본인이 정치 10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2012년 9월 19일 날 출마 선언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2달 11월 23일인가? 그건 2달 만에 철수하고 또 뭐 문재인 후보 그 지지하고 그러고 또 민주당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국민들이 정권 보수 정당에서 정권을 못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안철수 그 당시에 후보군에 있었던 분이 후보죠. 뭐 아무튼 독일 가서 마라톤 하는 걸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선거를 끝나면은 왜 그렇게 보따리 사서 빨리 도망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지금 제2 비대위 만들어서 안 된다. 이준석 대표 징계도 조금 비판한 것 같은데 이게 당 지도부하고 선은 좀 그으려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이준석 청년 좀 지지층, 중도 지지층을 껴안아 보겠다 그런 어떤 속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전략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좀 있으면 또 바뀔 거예요. 예, 또 바뀐다니요? 아마 좀 있으면 또 다시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에 대해서 내용을 낼 겁니다. 본인들 그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정치하는 분이 이렇게 무슨 뚜렷한 가치나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에 있는 걸 선으로 하긴 하던데 극중주의. 아무튼 당도 몇 번 옮기고 뭐 만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아무튼 조금 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 안철수 의원 만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뚜렷한 안철수의 정치가 아하. 뭔가라는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예. 내부에 뚜렷한 이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등등 몇 사람들하고의 경쟁 구도에서 구태 정치인으로 찍히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예. 가치, 확실한 안철수식 정치가 뭔가를 국민한테 알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총선 18개월 남아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립을 하면은 대권 구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간 물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그 공표 공직선거법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공소장에 보니까 2009년부터 김문기 그 처장을 알았다 이 적시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제 대표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알았지만은 이 백현동 문제나 대장동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실장급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의원들한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생에 집중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민생 집중으로 이 사법 리스크 돌파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은 사법적인 리스크는 법적 잣대니까 그것은 개인의 테두리를 묻고 네. 이제 공당의 제1야당이잖아요. 180석 가까이. 그러면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치중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얘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원래 발언 중에서 가장 잘한 거다. 가장 잘한 올해 발언 중에서 가장 잘한 잘한 거다 그래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아하. 호남 지역 가서 살값 안정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움직인다는 민생 자체에 행보하는 것은 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지금 여당이 콩가루로 싸우고 있을 때 여당은 콩가루인데 야당은 그건 아니다. 단일 체제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잘한 얘기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쭉. 지속적으로 가면은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법적 잣대로 하지만은 여론을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듯이 그 힘을 국민을 향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바꾸면은 그 힘이 돌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번 발언은 민생에 치중해달라는 발언은 굉장히 잘한 발언인데 또 노란봉투법 같은 네. 이런 뭐 또 정의당하고 뭐 45명, 예. 6명 이렇게 했다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것은 완전히 민주당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노동자나 뭐. 민주당이 껴안아야 될 때가 어딥니까? 소위 말하는 뭐 중도 좌파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 그걸 넘으려면은 그런 극단적인 그 법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 대표로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죠. 그게 아마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서 바뀌고 있다.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 색깔을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